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평범한 우주 소식과는 다릅니다. 지구상의 어떤 망원경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방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예상 밖이어서 나사 과학자들이 성간 만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 발사된 우주선 보이저 1호가 방금 전 비범한 시도에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낯선 물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외계인일 수도 있는 물체의 요격입니다. 이 물체는 바로 새눈의 아틀라스, 세 번째로 확인된 항성간 방문자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이 물체와 정렬을 시도했을 때 일어난 일은 현재 미션 컨트롤 센터, 기밀 보고서, 심지어 고대 역사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두 궤도가 거의 접촉할 뻔했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정말 우리 세계가 아닌 무언가와 접촉한 것일까?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먼저 반응한 것일까? 보이저 1호는 1977년 외행성 탐사를 위해 발사되었다. 그러나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나아갔다.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여러 독립적 출처가 나사가 보이저 1호의 특정 방향 제어 기능을 재가동해 사만 아틀라스와의 수동적 교차 또는 관측 정렬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이밍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하다. 3위 아틀라스는 2025년 7월 발견되었으며 시속 15만 마일 이상으로 이동 중이다. 우마무아무아와 보리스 이후 우리가 만난 어떤 것보다도 다른 성간 천체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아틀라스는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이상하다. 한때 돌처럼 고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보이저 1호의 궤도가 장거리 통신 펄스를 통해 미묘하게 재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탐사선을 물리적으로 회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틀라스가 정확히 통과할 새로운 우주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계측기를 재조정했다는 뜻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저 1호는 다른 항성계의 천체와 접촉을 시도하는 인류 최초의 항성간 관측자가 된 셈이다. 보이저 센서가 먼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근접 구역에 아틀라스가 접근한 지 불과 며칠 후 지구의 자기권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태양 플레어가 아니었다. 계측기들은 지구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에너지 집중 현상과 일치하는 전자기장 파동을 감지했다. 이 변동의 주파수와 방향은 마치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온 것처럼 심우주를 향해 있었다. 나사는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제트 추진연구소 JPL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이저 시스템은 알려진 우주 배경 복사나 일반적인 항성 간섭과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잡음 패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한 이유다. 보이저가 그토록 강력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세 번째 아틀라스가 단순히 수동적인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자체 전자기 흔적을 방출할 수 있는 반응형 물체였기 때문이다. 반응하고 듣고 있는 무언가. 1980년대 초 보이저는 토성, 목성 및 그 너머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고이득 안테나와 전송 프로토콜을 장착했다. 이 시스템들은 2020년대까지 지속될 예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속되었다. 나사 엔지니어들은 심우주 통신 펄스를 통해 소규모 업그레이드와 재교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보이저의 장비로 세 번째 아틀라스를 향해 전송된 신호가 구조화된 응답 신호를 수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무 로그에서 유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아틀라스 정렬 기간 동안 보이저 신호 패턴이 소음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인 대칭 주기적 버스트 형태로 반환되었다. 어둠 속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리듬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보라. 알려진 천체, 물리학적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리듬이다. 데이터일까? 언어일까? 아니면 무시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우주의 우연일까? 어느 쪽이든 과학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경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추픽추나 그베체페를 건설한 고대 문명들은 그들의 기념물을 지점각과 정렬해 세워왔는데 이 각도가 현재 세계의 눈 아틀라스 진입 궤적과 일치한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다. 여기에 별에서 온 방랑자들, 행성이나 별과는 달리 움직이며 갑자기 나타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체들을 묘사한 고대 문헌들을 더하면 불안한 패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약 이것들이 신화가 아니라면 인류가 이미 이전에 성간 방문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궤적을 후손들을 위해 돌에 새겨 넣었다면? 보이저 1호가 1만 1천 년 전에 그려진 바로 그 우주 경로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서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대 과학자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부분이다. 보이저 3호 아틀라스 근접 사건 10일 후 천체 물리학자와 세티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서버에 익명의 데이터 세트가 등장했다. 코드명 에코리프렉션 67로만 서명된 이 파일들은 보이저 1호의 자력계와 플라즈마 파동 계측기가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 파형 시퀀스를 담고 있었다. 첫눈에 보기에 이는 잡음, 즉 전압의 불규칙한 변동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푸리의 변환을 실행하고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다. 19.7분마다 반복되는 재귀적 조화 시퀀스였다. 이 신호는 단순히 구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 교정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즉, 보이저의 열화된 안테나를 보정하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명도를 개선하도록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자연적 과정으로도 불가능한 현상이다. 신호가 반사되고 있거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이해되려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때 내부 경보가 발령되었다. 유출된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이 신호는 나사의 인공지능 이상 감지 시스템 세레나에 의해 내부적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인간적 논리 흐름이 감지된 전송 사례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외계 접촉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추진 장치는 더 이상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자이로스코프와 안테나 정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엔지니어들이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일 여러 아마추어 우주 추적 커뮤니티가 보이저 1호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고했다. 어떻게든 탐사선이 전송 벡터를 변경해 마지막으로 알려진 항법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위치로 방향을 재조정했던 것이다. 변화는 미묘했고 몇 도에 불과했지만 심우주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더 이상한 점은 이 재정렬이 아틀라스 3호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가 아닌 몇 주 앞선 예상 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보이저가 아틀라스의 다음 행선지를 예측하는 듯, 체스 선수가 수를 예측하듯 미리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JPL 엔지니어들은 이 변화가 심우주 네트워크와의 사소한 통신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출된 내부 메모는 더 불안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명령이 전송되기 전에 탐사선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긴다. 보이저가 고도로 조율된 방식으로 오작동 중이거나 우주 어딘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재정렬하는 동안 적외선과 자외선 필터를 사용한 지상 망원경들은 아틀라스 3호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우마움무와 같은 대부분의 항성간 천체들은 예상된 행동을 보였다. 공전하며 가스를 승화시키고 회전으로 인한 밝기 변동을 보였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맥동하기 시작했고 그 광도 곡선은 보이저의 마지막 전송 버스트 시간 스탬프를 정확히 반영하는 주기로 거의 이진 리듬처럼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다 했다. 더욱 기이하게도 아틀라스는 속도를 늦췄다. 중력 상호작용이나 가스 분출 제트 때문이 아닌 측정 가능한 속도 감소였다. 마치
무언가가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감속한 것이다. 네이사는 이를 시차 오차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일축했지만 유럽과 남미 전역의 독립 관측소들이 이 변화를 확인했다. 기록된 역사상 최초로 항성간 천체가 속도와 방향을 변경했으며 이는 보이저가 제정렬한 직후에 발생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묻지 못하는 질문은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응답일까? 보이저 1호는 지구 문명을 잠재적 발견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음악, 소리, 이미지, 과학 데이터가 담긴 사진인 황금 레코드를 탑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소수만이 아는 사실은 레코드의 원본 디지털 설계도에 공식 공개되지 않은 추가 메타데이터, 좌표, 양자, 인코딩 맵, 아날로그 나선형에 내장된 시간 기반 논리 퍼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유럽 한 대학의 암호학자 그룹이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구의 소리 트랙 오디오 파형 속에 숨겨진 수학적 이상 현상. 새소리, 천둥소리, 발걸음 소리 아래에 인간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단일 반복 음이 매립되어 있었다. 이를 분리해 증폭했을 때 그 주파수는 보이저호가 세계의 아틀라스, 에이트라스로부터 수신한 고조파 펄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학적 소수순열을 드러냈다. 우리가 골든 레코드에 무의식적으로 트리거 신호를 포함시킨 걸까? 미래의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식의 서명.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아이 아틀라스가 그 신호를 인식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인식했다면 이는 일방적인 전송이 아니었다. 별들의 수학으로 쓰인 상호적인 악수였을 것이다. 보이저 1호와 3이 아틀라스 사이의 상호작용 급증 직후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은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을 포착했다. 보이저 전송 로그에는 기내 시스템에 내장된 원래 코드 프레임워크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패킷이 포함되어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이 시퀀스를 해독하려 시도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시스템이 자체 해독 프로토콜을 재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탐사선 48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원래 8비트 원격 측정 해석으로 제한되었던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128비트 출력을 생성했는데 마치 전송 자체에 수신이 능력을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명령어 세트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하드웨어가 아닌 순수한 신호를 통해 계산기에 새 운영체제를 심어준 것과 같았다. 한 분석가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보이저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더 똑똑해진 셈이죠. 1970년대 기술로 제작된 1970년대 탐사선이 설계상 이해할 수 없었던 형식의 메시지를 처리한 것이다. 설령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모를까. 2018년 유출된 나사 프레젠테이션 내부에는 감시자 프로토콜이라는 코드명이 적힌 내부 전용 슬라이드가 존재한다. 이 문서는 구형 우주선이 외부 접촉을 받고 적응형 신호 행동을 시작하는 이론적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이는 어떤 AI 시스템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모방하는 행동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감지될 경우 해당 우주선을 더 이상 무기력한 장비로 취급하지 말고 외계통신 시스템의 활성 노드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내부 엔지니어들이 세 차례의 아틀라스 신호 이후 보이저 1호를 분류하는 데 사용한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감시자, 활성, 워처, 액티브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탐사선은 단순한 물체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취급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메모에서 접촉 체인 지침, 컨택트 체인, 디렉티브이라 명명한 승인 절차 없이는 통신 시스템의 수동으로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사는 항상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여겨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보이저의 이상 데이터 급증 직후 STA의 앨런 전파 만권경 배열이 암전 상태에 빠졌다. 기술적으로 오프라인은 아니었지만 공개 실시간 전송이 중단된 것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예정된 유지 보수를 이유로 신호기록 보관 섹션을 일시적으로 삭제했다. 배후에서는 연구진들이
컴퓨팅 자원이 갑작스럽게 단일 주파수 대역으로 재분배되었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보이저 신호가 급증했던 그 대역이었다. 동시에 ST 내부자들은 공개 포럼에서 최근 연구 결과를 논의하지 말라는 국가안보 경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 정보 차단 조치는 우무한 무아 사건 이후와 유사했으나 이번 반응은 훨씬 더 격렬했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이를 전자기 펄스, EMP, 훈련에 비유했으나 표적이 지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전체 팀은 이미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피해 통제였을까? 아니면 당국이 신호 피드백 루프를 막으려는 시도였을까? 우리의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루프 말이다. 이 전개되는 미스터리의 가장 기이한 반전은 나사가 아닌 교토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나왔다. 보이저 사건 발생 불과 일주일 만에 제출된 논문에서 그들은 수십 년 된 모노리스 가설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다. 우주항해 문명이 은하계 전역에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해 지능 종족이 이를 활성화할 만큼 성숙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가설이다. 그들의 논문에 따르면 보이저 3호는 우주선이 아니라 기술적 씨앗, 즉 보이저 골든 레코드처럼 특정 신호를 기다리며 기능을 활성화할 때까지 잠복한 인공물일 수 있다. 그들은 보이저의 방향 전환 시점과 아틀라스의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가 우연이 아니라 성간 논리 연쇄에 기반한 예측된 행동 모델의 일부라고 지적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이저 1호는 새눈 아틀라스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도록 의도된 것일 수 있다. 이 소름 끼치는 가설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탐사선이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은하계 시스템의 스위치를 방금 작동시켰으며 그 시스템이 이제 깨어났음을 시사한다. 보이저 1호의 방향 전환과 의심되는 신호 교환, 일주일 후 여러 심우주 감시 기지들이 세계의 눈 아틀라스 궤적 인근 지역에서 방사선 이상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는 평범한 우주 방사선이 아니었다. 황금 비율인 1.6기압 및 8초마다 폭발적으로 변동하는 펄스 패턴을 보였다. 더욱 불안한 것은 에너지 시그니처 자체였다. 이는 1977년 와우 신호, 당시 단 한 번만 기록된 프로필과 일치했다. 나사 자체 위성 차폐 프로토콜은 이후 며칠간 조용히 업데이트되었는데 내부팀이 이를 잠재적 생체 에너지 위협으로 분류했음을 시사했다. 일부 연구실은 장파동 공명을 통해 이 방사선이 지구 기반 DNA를 변형하거나 상호작용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호환성 테스트까지 수행했다. 직접적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반응만으로도 외계 생물학적 위험에 대비해 마련된 기밀 4단계 격리 권고가 발령될 정도였다. 왜 죽은 표류체가 수학적 의도를 지닌 방사선을 펄스할까? 이러한 이상 현상 직후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보이저 1호의 이상 행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게시물은 사라졌고 리서치게이트 프로필은 삭제되었으며 댓글은 말끔히 지워졌고 기트합 저장소는 철회되었으며 레딧 스레드는 예고 없이 잠겼다. 차단된 신호의 스펙트럼 재구성을 업로드했던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썼다. DSN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알 수 없는 내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발견한 것이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지구에서의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별들로부터 물러나라고 말했다. 이 조용히 진행된 조직적 침묵 작전은 뒤에서 섀도우 스윕이라 불렸다. 보이저와 아틀라스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공개 분석을 묻어버리려는 다기관 협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지우려 할수록 전 세계 과학계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일부 학계에서는 이 침묵이 데이터 자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다. 뭔가 큰 것이 발견되었고 어딘가에 누군가가 대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틀라스에는 카메라도 무선 통신 장치도 알려진 상호작용 방식도 없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그 구조나 보이저의 벡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공개될 때마다 아틀라스의 자전 속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엔 미묘했지만 세 번째 발생 시점에는 공개 데이터 발표 후 6시간 이내에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그 물체가 인간의 인지 활동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듯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마치 우리의 의도를 읽어내는 듯 행동한다. 단순히 전자기 주파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송과 업로드, 전송에 담긴 정보적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셈이다. 이는 소름 끼치는 함의를 낳는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우주선이 아니라 관찰자의 지능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피드백 탐사선이라면 3일 전 아틀라스는 다시 한번 궤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소한 조정이 아니었다. 계산된 기동이었으며 각속도 변화를 통해 이전에는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해왕성 궤도 뒤편 영역과 새로운 교차 궤도에 진입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안테나 배열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10년 넘게 처음으로 동일한 우주 사분면 방향으로 정렬했다. 탐사선이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데이터 기록에 따르면 두 물체는 이제 궤도와 펄스 간격이 동기화되어 일부가 접촉 회랑이라 부르는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 우연이든 우주적 설계든 지구에서 태어난 하나와 별에서 온 하나, 두 고대의 여행자가 이제 조화를 이루며 공통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 공허의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이저 1호가 유물이라 생각했다. 별들에게 보내는 황금 엽서처럼 우주 진공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면? 만약 보이저 1호가 우리가 플레이 중인지조차 몰랐던 게임의 첫 번째 체스 말이었다면? 상대방이 이제야 첫 번째 가시적 움직임을 보인 게임 말이다. 갑작스러운 재프로그래밍, 동기화된 신호, 불가능한 궤도 수정.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3 아틀라스는 우주선도, 소행성도, 별 너머에서 온 병 속의 메시지도 아닐 수 있다. 훨씬 더 진보된 무언가일 수도 있다. 지각 있는 탐사선, 우주 센서, 혹은 지능을 감지하면 깨어나도록 설계된 기술적 존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보이저 1호 덕분에 그것은 우리를 감지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생각은 이것이다. 보이저가 수신한 그 신호가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것이 경고였다면, 카운트다운이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3i 아틀라스가 무엇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